그 응급실로 가봐야 할 어지럼증, 저희는 어지럼 위험 신호라고 신경과 의사들 흔히 얘기합니다. 즉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혹은 가끔 뇌염 이런 걸로 인한 어지럼증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양재역 인근 삼성 스마트 신경과 원장으로 일하면서 주로 어지럼증, 두통, 말초신경병, 이명, 신경통증 이런 것과 관련된 질환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어지럼증 치료에 관심이 많아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지럼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치료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어지럼 극복 혁명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또 사람들의 어지럼증을 이겨내고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환자 진료하며 느끼시는 것이 있나요? 그 어지럼증 분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면, 어지럼증이라는 증상이 많은 분들에게는 큰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 어지럼이 심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어지러우면 이게 뇌 질환으로 인해서 어지러울 수 있다 보니까 이게 혹시 위험한 병은 아닌가, 여기저기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이 어지럼증의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원인을 못 찾아서 위험한 병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간단한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 또 제가 보는 많은 분들은 이제 여러 번의 치료에도 잘 낫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 어지럼으로 혹은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병원에 가도 안 되겠지 해가지고 그 고통을 참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잘 알면 이제 본인의 어지럼을 스스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병원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 당연히 많지만, 또 본인의 노력이 선행되거나 아니면 본인의 노력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17년 동안 신경과 의사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니, 특히 개인 의원을 운영하면서 좀 더 가까이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니 이런 것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사실 어지럼증이란 말 자체가 너무너무 모호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뱃속에 장기가 많으니까 원인이 정말 많잖아요. 그것처럼 어지럼증의 원인이 정말 많은데, 제가 진료실에서 그리고 주위 환자분들이 겪는 제일 흔한 원인 5가지를 꼽아 볼게요. 첫 번째로 제일 흔한 것은 이석증입니다. 귀 속에 이제 정상적으로 물만 있어야 될 방골이관에 그 옆 공간에 있는 이석이라는 돌 부스러기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병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성 후유 어지럼, 혹은 공식적으로는 지속 지각 체위 어지럼이라고 하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한번 심한 어지럼증, 대표적으로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 좀 심리적인 문제 등을 겪고 난 다음에 이 평형감각과 관련된 뇌 기능이 너무 과민해져서 뭔가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어지럼증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뇌혈관 질환이죠. 이제 점점 수명이 늘어나면서 뇌혈관 질환의 빈도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0대 넘어가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뇌혈관이 좁아져서 뇌로 피가 잘 못 갈 때 우리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걸을 때 어지럼을 느끼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을 때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편두통성 어지럼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편두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한쪽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뇌가 예민해지고 과민해져서 여러 가지 증상, 대표적으로 3가지 증상,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위장장애, 이런 3가지 증상을 겪는 상태가 이제 편두통이라고 하는 상태인데요.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상당히 많이 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기립성 어지럼증은 10대, 20대 젊은 분들에게도 흔하지만 6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정말 흔합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제 소변을 잘 보게 도와주는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일어나 있을 때 혹은 일어나는 순간, 또 일어나는 순간이 아니어도 한참 걷다 보면 쓰러질 것 같은 띵하고 멍한 어지럼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원인이 대부분의 이제 어지럼증의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조사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 어지럼증의 한 30~40%가 이석증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략 10%에서 20% 이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것은 이석증이 맞고요. 그 외 나머지들은 조금 한 10% 정도 전후가 됩니다. 어지럼증 위험 신호가 있을까요?
그 응급실로 가봐야 할 어지럼증, 저희는 어지럼 위험 신호라고 신경과 의사들 흔히 얘기합니다.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대표적으로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얼굴 표정이 비대칭이 되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말 발음이 어둔하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등의 뇌 손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때 빨리 응급실 가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심한 두통이 같이 생겼을 때 뇌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 가봐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눈동자가 막 좌우로 위아래로 떨리는 경우에도 작은 뇌경색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가봐야 되고, 한쪽 귀 청력이 떨어질 때도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위험하지 않은 어지럼증은 2일 이내에 다 좋아지진 않더라도 조금씩 좋아지는데 2일 이상 동일한 어지럼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어지럼증이 더 심해진다. 이것 역시 위험한 어지럼증 가능성이 있어서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6번째로 한 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어지럼증이 자꾸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지럼이 한 1, 2분, 2, 3분 내에 좋아지는데 그보다는 길고, 또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 병은 좀 더 길게 몇 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짧게 5분에서 20분 사이 어지럼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뇌혈관의 좁아짐입니다. 머리 뒤쪽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일시적으로 안 가는 경우에는 어지럼이 한 5분, 10분 정도 잠깐 있다가 또 좋아지고, 또 어지럼이 또 잠깐 있다가 좋아지고, 이게 반복을 하다가 완전히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에서 20분 사이 어지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뇌혈관 사진을 꼭 찍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그리고 심장병 같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는 위험한 어지럼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럼증을 그냥 방치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나요?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흔한 편두통성 어지럼이라든지 혹은 이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험하지 않고 단지 힘들 뿐이죠. 그리고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가벼운 약을 먹으면서 지내보셔도 무방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상황에서 생기는 어지럼증, 즉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혹은 가끔 뇌염, 이런 걸로 인한 어지럼증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어지럼증 단독으로 처음에 약간 어지럼증이 있다가 뇌경색으로 진행한다, 즉 팔다리 힘이 빠진다, 그 상태에서 더 진행해서 완전히 반신마비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 뇌경색으로 실려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가벼운 어지럼증을 느끼다가 괜찮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말이 좀 어둔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 팔다리 힘을 빠져서 걸어가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고, 또 감각이 이상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꼼짝도 못할 정도로 쓰러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라고 하면 특히 갑자기 생기는 어지럼증은 뇌경색, 뇌출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뇌경색, 뇌출혈이 있을 때 생각하는 그런 후유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있는지 정도는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